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전사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 전사님들의 협력으로 제1권을 잘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제2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고 전염병 상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도 9주째 한국교회사 수업을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모든 세월을 이겨내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이 시대 우리 모두가 환경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빛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장 틀을 다져가는 한국교회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재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남북감리교와 협성신학교를 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북감리교 선교회는 1885년 아펜젤레 송사님 입국 이후에 많은 숫자의 송사님들이 입국하셔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땅에 교역자 양성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서울과 평양과 그리고 인천에 이동신학반이 있었는데 스코린턴 성사님은 이제 중앙에다가 교역자 양성신학교를 설립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소정의 신학과정을 먼저 마쳐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는 초기에 1년에 2주간의 교역자 단기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1894년에 소규모의 클래스가 있었다. 3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가 1901년에 신학회로 발전되게 됩니다. 신학회 혹은 신학반이 이후에 신학부로 발전이 되고요. 이 신학부는 1907년에 협상신학교로 발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901년에 두 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 해에 또 한 분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1901년에 감리교연회에서 한국 기독교 사상 처음으로 신학계 4년 과정을 마친 평양의 김창식 그리고 제물포의 김기범, 이분들이 감리교 집사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최병현 같이 이제 졸업을 했지만요, 상을 당해서 다음 해에 안수를 받고 상동교회 담임 목사로 시무를 하게 됩니다. 평양의 김창식, 이분은 지난번에 몇 번 우리가 봤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의 선교사님의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한석진 조사와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조사였던 한석진 조사와 김창식 조사가 끌려가서 곤욕을 치렀다, 그런 내용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김기범, 이분은 지난번에 인천 복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세례와 결혼식을 집례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찬식은 집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사 목사로 있다가 한 4년 정도 있다가 장로 목사로 안수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김창식 목사이십니다. 남감리교는 북감리교보다 10년 후에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남감리회는 1904년에 김웅순 그리고 1906년에 정춘수와 주한명에게 이분들에게
전도사 인허를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5년에 김웅순, 정춘수, 양주삼 이 세 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18년에 10월에 한국 남감리교 연회가 조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춘수 이 목사님, 이분은 이제 3.1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으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남감리교와 북감리교가 1930년에 총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초대 총리사가 여기 양주삼 목사님이 초대 총리사가 됩니다. 양주삼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나중에 신사참배 강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 1907년에 남북감리회가 공동으로 협성신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문 표기에는 유니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7명 신입생이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지 헤버 존스 이분이 감리교에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초대 교장으로 취임을 해서 1911년까지 책임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911년에 12월 20일에 제1회 졸업생 45명을 협성신학교가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수업 연한을 3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협성신학교가 1916년에 신학지, 신학세계를 창간을 하게 됩니다. 협성신학교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죠. 발전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직을 보시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장로교회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받아들였고 성령을 통해서 1900년대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날로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1893년에 선교사 공회가 조직이 됩니다. 1893년에 선교사 공회가 조직이 되는데요. 원래는 1889년에 선교사 공회가 조직이 되었던 것입니다. 1885년에 북장로교 언더드 선교사님 이후로 계속 선교사님들이 입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1889년에 호주에서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입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와 그리고 호주 장로교 이렇게 해서 선교사 공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890년에 4월 5일 날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부산에서 소천하시고 이제 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892년에 남장로교 선교사님들 7분의 그 선발대 이분들이 이제 입국을 하십니다. 그래서 1893년에 다시 선교사 공회가 재조직이 되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01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의회가 조직이 됩니다. 자, 이때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 조사들 이분들이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같이 공의회를 조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1901년에 장로교 공의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항이 있었는데요. 장로회 헌법 번역위원을 선정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평양에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1890년도에 신학반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언더드 선교사님의 사랑방에서 시작을 했고요. 1개월 정도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백홍준, 김광근, 서경조, 최명호, 서상윤, 정공빈, 홍종우 이렇게 7분이 참석을 했고요. 1892년에는 수강생이 16명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김규식 선생이 들어가게 되고요. 지난번에 병갑이 이름이 병갑이었는데 또 노록대학
신학교에 또 유학을 갔다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3.1 독립운동 때 다시 한번 이 김주식 선생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정서 이분이 있는데, 이분은 김구 선생에게 복음을 전해서 얼마 후에 김구 선생이 교회를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석진, 양전백, 한석진, 양전백, 이 두 분은 1회 졸업생이죠. 평양신학교. 32페이지 보시면 1890여 년에 의주와 평양에서도 사경회가 처음으로 열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901년에 대한예수장로회 신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평양 장로회 신학교이죠. 약칭으로 평양신학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정식적으로 이제 1901년에 개교를 하는데, 학생들은 반기창, 김종섭 이분들이 최초의 학생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7분이 동시에 입학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반기창, 김종섭 이 두 분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고, 마포 삼열 성사님과 이기람 성사님이 또 교수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5년 과정이었는데요. 매년 3개월 수업을 하게 되고요. 1년 중에 3개월은 수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9개월은 현장 학습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고향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901년에 반기창, 김종섭 두 분이 입학을 하게 되고요. 33페이지 보시면 1902년에 이기풍, 양전백, 길선주, 송린서 이 네 분이 입학 허락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34페이지 보시면 1904년에 한석진, 서경조를 비롯해서 19분이 입학이 허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석진, 서경조 두 분은 상급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보다 저 선배들 가운데 옛날에는 이제 국민학교였는데요. 오늘날에 이제 초등학교인데, 당시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입학을 초등학교에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부를 잘한다고 그러면 월반을 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한석진, 서경조 이분들은 조사로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사경회에도 많이 참석했고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제 상급반으로 이제 입학하면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07년 6월 20일 날 7분이 최초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7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명단에 보면 8분이거든요. 8분인데 7분만이 졸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 이제 김종섭, 이분은 이제 장대원교회 장로이시죠. 이분은 일 때문에 3회 때 졸업을 하게 됩니다. 평양신학교 모습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마포 삼열 성사님 집에서 시작했던 평양신학교가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갑니다. 맥코밀 여사가 헌금을 보내서 이렇게 2층 집을, 2층 교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1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가 설립이 되는데요. 그 명칭에 있어서, 영문 명칭에 있어서 유니온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남북 감리교 공동으로 세웠던 협성신학교도 유니온이 들어간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평양 장로회 신학교도 영문 표기에 유니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북장로교, 그리고 미국 남장로교, 그리고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의 성사님들, 이분들 가운데 교수로서 평양신학교를 연합적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에 보시면 마포 삼열 성사님이 24년간 교장으로 봉직을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6월 20일에 최초의 7인이
졸업을 하게 되고요. 9월 17일 날 최초로 장로교 최초로 7인이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로교 최초의 7분 목사님들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졸업하고 안수 받을 때 그때 방기창 목사님은 58세였고요. 서경종 목사님도 58세. 이분들 중에 가장 젊은 나이가 양전백 목사님인데 이분이 39살이었습니다. 이분이 양전백 목사님이십니다. 히트무와 샤록스 이 성사님들과 함께 선천 신성학교를 세우시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3.1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 양전백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길선주 목사님이신데요. 이분도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청년 길선주는 도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도를 닦았고 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시냇물도 쉽게 뛰어넘었다. 그리고 차력수를 해서 어지간한 목침도 격파를 잘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40일, 100일 기도를 자주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분의 목적은 뭐냐면 진리고 그리고 영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는 길에서 진리와 영생을 만날 수 없고 얻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진리를 찾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후로 이 길선주 목사님 한국 부흥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 옆에 계신 분이 이풍 목사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마포 삼열 성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청년 이기풍이 찾아가서 돌로 마포 삼열 성사님의 턱을 깼다. 그리고 청일 전쟁이 있었고 원산으로 피난을 가는데 그곳에서 원산에서 수알란 성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기풍 목사님 그 친구들과 함께 몰려가서 마포 삼열 성사님의 집에 집중적으로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파손이 됐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 평양에서는 석전이 있었습니다. 석전이라는 것은 돌로 싸우는 것이죠. 마을과 마을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피가 흘릴 때까지, 머리가 터질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싸우는 것이죠. 기록에 보면 서울의 아현동에도 석전이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측의 그 석전의 리더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청년 이기풍이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청년 이기풍은 또한 박치기를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은 술을 먹고 가다가 청년 이기풍이 술을 먹고 가다가 관리가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순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니까 도대체 관리 너가 한 것이 뭐냐? 백성들은 어렵게 사는데 이렇게 하면서 말에서 끌어내리고 그런 순간에 박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는 바로 졸도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기풍 이제 투옥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분들을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큰 종으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죠. 유해인은 1909년도에 있게 됩니다. 김필수 그리고 윤신명 목사님은 제주도로 선교를 가시게 되는데요. 장관성 그 다음에 최관을 목사님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그러니까 해삼이로 선교사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해인은 8명이 이제 졸업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39페이지 보시면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제주도에 윤신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리고 최태진 이 목사님 제주도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세 분이 중국 산동성으로 이제 선교사로 가시게 되는데 박태로, 사병순, 김용훈 이 세 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1909년에 졸업생 최간을 시베리아 한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에 이제 졸업생 주공삼 동경에서 이제 한인 목회를 하게 됩니다. 1908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맥코믹 여사가 후원을 해 주셨는데요. 5,500달러를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한식 2층의 교사 건물을 짓게 됩니다. 평양신학교가. 그래서 기도실, 교수실, 교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922년대도 맥코믹 여사가 또 후원을 해 주십니다. 41페이지 보시면 평양신학교는 이제 1918년에 3월 달에 신학진암을 창간해서 계속해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신학진암 창간 후 사진입니다. 이 부분이 앞표지이고요.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뒷표지입니다. 영문으로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1918년에 3월 달에 창간했다는 벌원, 노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로회 조직을 보시겠습니다. 이 동로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1893년에 선교사 공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1901년에 조선야소교 장로회 공의회가 있게 되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선야소교 장로회 공의회 때는 성사님들 뿐만 아니라 조사, 장로 이렇게 또 구성이 되었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한국장로교회가 부흥성당해서 4개 장로회가 1907년 9월 17일 날 장대영교회에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노예를 조직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제 62페이지에 보시면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배유진을 배유지로 이렇게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별 선교사님이시죠. 전남 지역에 개척 선교를 하셨던 전남 지역 교회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유진별 배유지 목사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63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동로회가 되니까 기존의 소회가 대리회로 승격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1912년에 총회가 조직이 되면서 이 대리회는 노회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로회 때 경기, 충청, 평북, 평남, 함경, 경상, 전라 대리회 이렇게 대리회가 있게 됩니다. 마포 삼열 성사님이 최초의 동로회 노회장으로 피선이 되어서 이제 그 직분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로회 때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동로회 기념 사진입니다. 뒤에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회가 한국의 첫 번째 노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 사무엘 마펫 성사님이 이제 노회장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같은 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영문으로 중앙에 노회장인 마포 삼열 성사님이 계신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반기창 목사님이고 길선주 목사님, 그 다음에 옆에가 이제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서경조 목사님이시고요. 안수받은 신분들. 그 다음에 마포 삼열 성사님 바로 왼쪽에 한석진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송린서 목사님이시고요. 자, 이분이 양전백 목사님이십니다. 이때 이날 안수를 받고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한 것입니다. 밑에 부분은 밑에 글씨들은 그 위치에 그 조남들을 이렇게 명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 장로교회는 급속하게 부흥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1910년에 세례교인이 32,500명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교인 수도 11만 명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에 보시면 장로의 신앙고백 12신조가 나오게 됩니다. 영국 장로교회가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인도국 자유장로교회가 고백하고 또 제정하고 시행했던 12신조를 우리 한국교회가 채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죠. 인도교회는 형제교회입니다. 그래서 형제교회가 고백하고 제정하고 시행한 그러한 신조를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 브라운,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 아더 브라운은 대체로 복음주의적이었다. 12신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개신교사를 썼던 백낙중 박사님, 칼빈주의 경향이 강하게 표시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1907년 동로의 산하에 7개의 대리회가 있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1912년에 9월 1일 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조직이 되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대리회는 노회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충 대리회가 경충 노회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충이란 말은 경기 충청을 압축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충 노회로 됐다, 이렇게 승격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9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1912년 9월 1일 날 평양 경창리에 있는 여자 성경학원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창립이 되고 동로회 때는 마포 삼열 성사님이 동로회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총회 1912년 총회 때 언도주 성사님이 총회장으로 피생이 돼서 총회를 이끌어 가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총회장의 길선주, 서기의 한석진 목사님으로 되는데요. 서서히 우리 이제 토착, 우리 신앙의 그 선진들이 앞으로 이제 부각이 되게 됩니다. 총회가 열렸던 평양 경창리에 있는 여자 성경학원입니다. 총회 기념 사진입니다. 73페이지에 성결교회의 전신인 동양성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항해도 해주 출신 정빈, 또 용강 출신 김상준, 이분들의 전도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분들은 동경에서 성서학원을 졸업을 하고요. 귀국해서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이라는 이름으로 3년 동안 전도하는 일에 전념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의 전신인 동양선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연동교회 출신들이 많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빈 이분도 연동교회 출신이고요. 그리고 연동교회 조사 이명은, 집사 원세성 이분들, 그리고 여조사 원경신 이분들이 연동교회 출신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존 토마스 성사님 부부가 한국에 입국하셔서요. 1911년에 성서학원을, 임시 성서학원을 개설을 합니다. 경성 무교정에 세운 전도관에 세우게 됩니다. 존 토마스 성사님은
3.1 독립운동 시기에 학생들에게 협력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일본 헌병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했던 분이십니다. 1914년에 4월 22일 날 김상준, 이명은 동양선교회 최초의 이분들이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이분이 이명직 목사이십니다. 그리고 길보론 감독을 통해서 성결교회로 개명이 되는데요. 1921년 제3대 감독 길보론, 이 성사님은 복음전도관 체제에서 교회 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대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1922년에는 신앙지 활천을 창간을 하고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 활천은 영문으로 리빙워터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성결교회는 1933년에 총회가 조직되어서 총회장으로 이명직 목사님이 선출되어서 그 직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79페이지에 대한기독교, 동아기독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1906년에 제1차 연회에서 그동안 팬에게 신실한 동역자였던 신명균 이분이 이제 초대 목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말콤 패닉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강렬했던 분이고요. 선교지 분할 정책을 고수하면서 만주 간도 지역의 100여 교회, 그리고 시베리아의 40여 교회, 몽골의 수개처의 개척 전도서를 설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기독교는 이후에 대한기독교 침례회로 개칭을 하게 됩니다. 제2장 초기 한국교회 해외 선교를 보시겠습니다.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제주 선교를 보시겠습니다. 87페이지에 있습니다. 1908년 1월 11일 길선주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기풍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이동하셨고요. 서울에서 또 목포로 이동하십니다.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2월 20일 날 목포를 출발을 했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추자도로 이렇게 표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44일 만에 4월 초에 제주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로 제주도에 금성리 교회가 태동이 되게 됩니다. 1908년에는 평양 이성광 전사님을 파송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숭실대학생 김영재를 파송해서 이기풍 목사님을 협력하게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이제 제주도에 가셔서 처음에 많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돌을 던졌는데 이제는 자신이 돌을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농부들을 찾아가서 일손을 거들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해 주시고 또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기풍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난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고요. 또 귀신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정신 이상이 된 그분이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일본어로 확대되는 회의 선교입니다. 98페이지에 있습니다. 1908년에 한석진 목사님을 비롯하여 일본 선교가 열리게 되었고요. 1909년에 최간을 목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러시아 선교가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1912년에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이 세 분을 시작으로 해서 상동성 선교가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에 우리 한인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00명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경회가 우리 한국의 YMCA 회관이 동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유학생들이 이 YMCA 회관에 모여서 연설 토론회를 하고요. 공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2월 8일 날 28 독립선언서를 이곳에서 낭독을 하게 되고요. 독립만세를 고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기 전에 이제 YMCA 유학생들이 본국에다가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다가 선교사를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한석진 목사님이 파송이 되고요. 또 한석진 목사님이 그곳에서 심우를 하시면서 김정식, 또 조만식, 오순영 이분들을 영수로 세우십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고국에 돌아오셔서 귀중한 역할을 하는데요. 조만식 선생은 1913년에 정주 오산학교의 교사로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915년에 정주 오산학교 교장으로 직임을 맡게 됩니다. 청년주기철은 1913년에 정주 오산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16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남훈, 장원용, 장혜순 이분들을 집사로 세우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러시아 선교를 보시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최관을 성사님을 필두로 해서 오순회, 최홍종, 한가자 이분들이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912년에는 감리교 손정도 목사님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손정도 목사님은 독립운동에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만주와 중국 선교를 보시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에서 106페이지에 보시면 1901년에 평북 여성교회에서 사역자 한 명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1917년 방효원 선교사님과 홍승환 목사님을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요.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상숙 목사님을 또 파송을 하고요. 이대영 목사님, 그리고 김순효 여선교사님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7년도에 방지일 목사님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 책 1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위에 방효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 아드님 방지일 목사님이 또 이어서 사역을 진행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만노예, 간도노예 혹은 동만주노예 그리고 북만노예가 설립이 됩니다. 이제 제3장 일본의 식민화 작업과 민족주의 발흥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일 병탄과 국권의 상실입니다.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고요. 예계권이 박탈이 되고 일제에 통감부가 조선에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민영환, 조병세, 홍만식 이러한 선각자들이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분통을 참을 수 없어서 자결로서 저항을 하게 되고요. 일반 우리 백성들도 울분을 금하지 못하고 전국에서 우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지연의 황성신문을 보면 시리아 방성대곡, 그러니까 밤에 통곡을 한다, 방성대곡을 한다, 그런 내용이 황성신문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재에 없지만 좀 더 부연해 보면 1895년에 을미사변이 있었고 이어서 을미의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6년부터 최익현, 민종식 여러분들이 또 의병 활동을 하게 되고 전국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07년이 되면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께서 해그에 밀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준, 이상설, 이종 이런 일 때문에 고종 황제는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정미 7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2등 방문을 저격해서 사살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항일 의병 사진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FA 맥킨지가 찾아가서 의병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그 모습을 찍어서 조선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렸던 것이죠. 정말 열악한 상황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그런 분들이죠. 의병들. 의병의 모습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유교에서 천주교로 옮겼고요. 세례명은 토마스였습니다. 1909년에 6월 26일 날 만주의 하얼빈역에서 2등 방문을 사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어로 외칩니다. 코리아 오라! 코리아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런 뜻이겠습니다. 당시 2등 방문은 조선의 통감 직무를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일제의 조선 침략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완료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일제의 추밀원 의장이기도 했습니다. 왼쪽에 안중근 의사의 글인데요. 이로운 것을 보거든 의를 생각하고 이태로운 것을 보거든 목숨을 주라, 목숨을 던져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2등 방문이죠. 가운데가 2등 방문입니다. 자신이 조선을 사랑한다는 것을 가장하기 위해서 한복을 입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경천입니다. 하늘을 공경하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글씨가 이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2등 방문 사살은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927년에 중화민국 장세량 동북 각지에서 36개 모범 소학교에서 수업 전에 안중근의 노래를 합창하도록 했고요. 중일전쟁이 발발 이후에는 안중근을 극하해서 연극을 통하여 반일투쟁을 고무하기도 했다라고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장학량, 장세량입니다. 117페이지에 1910년의 경술국치와 일제의 포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날 데라우치와 이완용 내각이 한일병탄 비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창덕궁에 태극기가 내려지고 일장기가 개항이 되게 됩니다. 1911년에는 일본에 이제 조합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조합교회가 이 경술국지 한일병탄에 동조하면서 한국 선교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교회와 지도자들은 일제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한국의 식민화 작업에 선봉을 섰다라고 우리 교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일제의 침탈을 막아보고자 애국 계몽운동을 했던 보한회가 있었고요. 또 이준 등의 헌정연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무지 괴강권을 철폐를 하도록 했던 단체가 헌정연구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대의 결사단체가 있었는데 바로 장지연 등의 대한자강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로서는 상당히 이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제로 해체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비밀 결사단체를 조직을 하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신민회였습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신민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New People's Society. 안창호 선생이 1907년에 2월 달에 이제 고국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학설상 견해 차이가 있지만 1907년 4월 달에 신민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저는 4월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 그리고 양기탁, 윤치호, 전덕기, 이승훈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민회가 창설이 되게 됩니다. 최대의 비밀 결사단체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단체를 통해서 이제 반일 운동을 지속해 나가게 됩니다. 자, 오웬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탄 후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의 대다수는 크리스찬이었고 비밀결사 조직 신민회에 합류한 이들은 무려 12만이나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밀결사 단체이기 때문에 숫자를 정확하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00명이라고 하는 추정을 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요. 8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 보시면 기독교 민족주의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렌 성사님 그리고 헐버트 성사님, 이러한 성사님들이 위기에 처한 조선 왕실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예국에 알리고 여론화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F.A. 맥켄지, 이분의 활약이 컸습니다. 그리고 영국인 베델, 이분이 을사조약 이후에 대한매일신보를 이렇게 창간을 해서요, 국민 여론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이제 올링거, 헐버트, 아펜젤러, 주로 이제 감리교 성사들이십니다. The Korean Repository, 그리고 헐버트 성사님의 The Korea Review, 이러한 신앙 잡지를 통해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실정을 예국에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128페이지에 보시면 이때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학교들이 설립이 됩니다. 흥화학교가 세워지고요, 보성 양정 희문이 세워지고, 평양의 대성, 정주의 오산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배제, 이화, 경신, 정신, 숭실, 숭이, 이러한 미션 스쿨은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민족의식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었고요, 민족운동의 훈련장이기도 했습니다. 134페이지에 일본의 한국 통치에 대한 선교회의 태도입니다. 지난번에 1895년에 을미사변이 있었고 언더드 성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사님들이 국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침번을 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춘생문 사건이 있을 때 언더드 성사님, 올리버 알 에비슨 성사님, 그리고 헐버트 성사님이 권총을 빼들고 국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궁궐로 들어갔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민족의식을 고치시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헐버트 성사님, 알렌 성사님, 올링거 성사님이 일본의 조선 침탈에 있어서 반대적인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선교회의 다른 성사님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장로교 월터 스미스 성사님은 감리교 해리스 감독의 그 친일적인 행동에 있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월터 스미스 자신도 나중에 한일 합병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를 보시면 한국의 성사들 가운데는 교회의 비정치화 입장을 견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에 보시면 불법으로 국가를 탈취했더라도 정부가 선한 정부가 아니라 악한 정부라고 하더라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러한 사고를, 이러한 생각을 수정해 준 것이 백오인 사건이다라고 우리 교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